반갑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우리 돈줄 선생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내 계좌에 담아야 할지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나날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인 우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인사말을 좀 길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전일 뉴욕 증시가 또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당장 월요일장이 좀 불안한 장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10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따라가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CPI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런 많은 부분들 대표님께서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 여러분들이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조그만 영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영어 링크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식 잘 사고 잘 팔자라는 의미에서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표님께서 오늘 4가지의 종목, 이 돈줄 종목 보따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대내외 악재뿐만 아니라 전일 미증시의 급락도 불안한 상황인데 이 시장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어떤 궁금증들은 오늘 해결해 주실지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방금 질문하신 대로 CPI 지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CPI, PPI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다 라면서 요즘에 이런 우는 이모티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요즘 시장이 얼만큼 어려운지 대변해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증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어떤 움직임이었느냐? 추세적으로 하락 구간이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시 보기에도 참 아찔할 정도로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이 추세 밴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영국에서 감세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밀렸고 그리고 이 안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 펼쳤던 감세한 정책을 열흘 만에 다시 한번 철회를 했지요.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흔들렸어요, 시장이.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시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조정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겁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불안한 것이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CPI, PPI 높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상치가 CPI가 8.1%였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게 8.5%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 이게 아무리 못해도 8.3%만 가도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7점대를 보는 거였죠. 9여도 됩니다. 7%대를 보는 거였는데 나온 거는 정말 8.3, 8.5 요만큼 약간 못 미치는 얼마였죠? 8.2%였죠. 예상치보다는 높아요. 높은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장 크게 우려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이거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핵을 당장 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위협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이 핵은 무엇을 이루어졌느냐? 영토합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핵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핵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영토합병을 시행해서 지금 유엔에서 다 모아놓고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이거 반대하겠죠. 러시아에서 영토합병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그리고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크림대교를 공습하는 일이 있었다. 뭐 누가 공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그 사건을 계기로 키이우를 포격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온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쟁에서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핵을 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뚜껑 열고 보니까 물론 푸틴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니까 목적이 핵을 무조건 쏘겠다가 아니라 승자가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핵은. 결국은 영토합병 이게 목적이었구나.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고 CPI, PPI 약간 높게 나왔지만 이 정도면은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먼저 밀렸던 우려감이 있죠. 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현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증시는 이 하락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은 이게 뭐였죠? 우리 교육 받으셨죠? 지지선을 이탈했다 회복하면 트랩이 된다. 속임수 구간이 된다. 여러분들 손절하세요. 도망가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놓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트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상단 한번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살짝 쉬는 모습 정도 나온 겁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미증시 다우지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단을 건드리고 살포시 쉰다. 10월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 자꾸 전쟁 얘기 나오고 영국에서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일단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에 산소호흡기라도 달아드리는 게 우선이겠죠. 자, 충분히 가능하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설날 정도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구간이지만 조금은 나은 포트폴리오로 조금은 나은 계좌로 설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10월도 중순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는 IT 투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배라는 표현도 어울리죠. 자, 굉장히 중요한 지수다. 그래서 이 3,000포인트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다. 이중천장 만들고 결국에는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을 좀 만들어야 되는 구간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업황 소비가 감소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업황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요즘에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기 뭐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소비가 위축된다. 당연히 산업 자체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위축된 산업들도 계속 위축될 것이냐? 자, 지금은 비수기적인 측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비수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지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 지수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 자,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면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좀 바뀌고 있죠. DDR4에서 자, DDR5로 넘어가고 있죠. 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기존에도 3에서 4로 넘어올 때 가격 인상이 40%가 있었습니다. 40%. 자, 이번에도 적어도 30% 이상 가격 인상 된다. 이미 올라 있죠. 자, 전환율이 중요한데 내년 정도부터는 전환율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 조금은 양호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부분을 1년 정도는 유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시장 만들 수 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저점 찍고 반등 정도는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서 독일 지수입니다. 닥스 지수. 유럽에서 가장 걱정되는 나라,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만 그래도 튼튼해도 유럽이 다른 국가들 위기가 있으면은 재정적 지원이든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데 유럽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할 수 있는 국가인데 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독일 주시약 제일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점 잘 잡고 이제는 요 안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수도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에 핵심 중 하나였던 영국 같은 경우는 왜 감세하는 이 총리가 좀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시대하고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대하고는 사실 썩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들도 느끼고 열흘 만에 바로 처리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영국이 문제였는데 영국 또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여기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저점 시그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요 7,000포인트대만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주범이 이렇게 저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좀 양호해 줄 수 있겠죠. 자, 일본은 뭐 10년, 20년 잃어버려도 그래도 아직까지 현금 자산부터 시작해서 기초화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탄탄합니다. 기초 기반 산업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다. 자, 중국이 미국과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비상하는 것을 미국이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견제를 좀 받았는데 최근 조정 구간에서는 뒤늦게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준 편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이제 3,000포인트대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다시금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중국은 또 독자적으로 부양책을 워낙 잘 펼치는 나라이니까요. 이 봉쇄 부분만 어느 정도 좀 잘 해결이 되면은 중국은 좀 크게 그 이후에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겠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 추세, 하락 추세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이탈했다. 이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영국의 감세 정책 때문에 밀린 거죠.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이탈한 다음에 이 안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밀렸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서 하단선 건드렸죠.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이중 바닥 정도는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이중 바닥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밀리진 않고 바로 직전 저점보다는 약간 올라오는 모양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슬쩍 높일 수 있는 모양이 되고 있다. 이걸 완성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 초에 하단선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월 안에 이 상단선 돌파하고 2,300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 뭐 2,400까지 회복해주면 뭐 금상첨화고요. 2,400까지 회복해준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연말까지 이렇게 적어도 2,550, 조금 높게 보면 2,750까지도 볼 수 있다. 언제 회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반등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 코스닥을 더 많이 보시죠. 개인 투자분들은. 자, 코스닥 지수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밀릴 때는 좀 더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밀리고 나서 코스닥은 저점도 더 내려갔는데 이게 걱정이 돼야지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라고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신용잔고 문제죠. 신용잔고. 자, 이 신용잔고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신용잔고가 원래 10조가 안 넘었어요. 10조 아래였어요. 근데 이게 22조 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를 어느 정도 좀 털고 가는 모양이다. 털어내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6조 원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어요. 자, 왜 밀렸느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밀어내린 김에 그리고 악재가 발생한 김에 아예 신용을 조금 더 청산하고 가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이 구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들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이 유럽 증시마저도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왔었는데 그래도 영국발 파운드화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독일만 좀 잘 버텨준다면은 글로벌 증시의 바닥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중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의 상황들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신용 잔고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덜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그만큼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가요, 오늘 들으신 모든 내용들을 대표님께서 늘 노란톡방에서 교육 자료로 올려주십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신다면은 대표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매매 관점 가져가시라고 쇼츠 60초짜리의 동영상까지 올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재미난 동영상까지도 노란톡방에 올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돈줄 선생님은요. 이 주말에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의 인기쟁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 돈줄 포트폴리오가 사실 최근에 엄청 좋았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참 강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리본 넥타이를 하고 오시고 그러신 게 좀 재미나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력만큼은 정말 최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줄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제가 재미나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주식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어려운 구간은 맞지만 주식은 재미나게 하셔야 되고 즐겁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장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 해드리던 10월에는 돈줄 포트폴리오를 매주 하나씩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구성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구성해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더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10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한다? 10월은 원사이드하게 하락하는 장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한 거죠?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였던 AD 테크놀로지 매매하자마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저희가 이 13,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랫꼬리 잘 달았고 물론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아랫꼬리는 일부 달았고 아랫꼬리 단 부분이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13,000원이에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이탈했을 때는 밑에서 힘을 모으고 어려운 구간이 되지만 이 구간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시고 SKIC를 계속 들고 가시는데 제가 주말 주식구조대 첫 시간에 반도체주 말씀드렸습니다. 저 반도체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라면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다른 종목들을 매매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SNS 택을 30% 상승하는 삼성전자 신저가 찍을 때마다 꾸준히 상승하면 30% 상승하고 그 이후에 대체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그 종목 중 하나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시대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고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은 반등은 나온다. 짧게 보면은 요 14,500원, 조금 더 보면은 16,000원을 목표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떤 움직임 나왔습니까? 바로 그냥 매수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20% 순식간에 거의 하루 만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시대에 맞는 종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바닥을 기고 있고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반도체주가 어떤 종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개별 이슈가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10월에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있던 종목이죠. 최근에 XR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애플에서도 원하고 삼성에서도 원하는 기술일 것이다. 물론 뉴프렉스는 이미 오큘러스에 FPCB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최고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장 영향력으로 쉰다? 그럼 뭐라고 했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쉴 때 매매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보시면 6,400원 이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된다. 6,500원을 회복되고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안전하실 겁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유는 명확해요. 제가 종목만 가져가지 말고 이유를 알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설명드리죠. 자, 최근 이렇게 하락 구간이었고 저는 하락이 정체되면서 이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 확률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자, 확률이 반등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다. 캔들도 갖춰졌다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더 확실한 건 이 지지선 이탈한 부분을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6,500원 회복하고 매매하셔도 된다. 100원 비싸지만 그게 더 안전한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움직임 어떻게 됐죠?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23.44%. 금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급락이 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악재가 없는데 참 좋은 종목인데 같이 밀렸다? 시장 영향력 때문이네. 종목에서 자체에서 악재가 발생해서 밀린 거라고 하면은 도망 나온 게 맞습니다. 교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다? 반등이 나온다. 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그대로 잘 적중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첫 번째 소개해드린 포트폴리오에 있었죠. 15만 원 구간, 2차 전지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실 만하다. 적어도 친환경 관련주 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첫 주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지만 보시면은 양호해요. 매매하고 나서 그냥 꾸준하게 있다가 한 10%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 말이죠. 역시 2차 전지 대장이기도 하고 양극재 쪽의 대장이죠. 거기에 음극재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단단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편입해 놓으시면은 안전하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나 뉴프렉스 같은 종목으로 단기 수익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에는 그렇게 나쁜 종목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매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장도 이렇게 안 좋은데 전 종목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뭐 더군원자 같은 경우는 매매하고 나서 거의 뭐 소폭 밀리긴 했는데 거의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아직 기간도 좀 짧았고 시장도 어려웠죠. 아직까지는 기대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종목들 크게 밀린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10월 포트폴리오에서. 자, 보시면은 양호하다. 셀트리온 제약이 첫날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오른 종목입니다. 안 오른 종목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안 오른 종목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한 번에 V자 반등이 나왔다가 꺾이는 종목들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교육 내용, 제가 교육 초반에 첫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트랩 강의였죠. 속임수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지지선이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회복을 못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그럼 회복하면 뭐가 되죠? 이중 바닥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트랩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이 트랩 완성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걸 잘 봐야 된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다.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뭐죠? 이중 바닥을 완성했죠. 그리고 이 구간 올라오면은 트랩이 완성된다. 우리가 첫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 강의 내용이 다시 회귀해서 지금 시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등 초입 구간 트랩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오늘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안전하게 제가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이 주말 주식 구조대 참여하셔야지만 이런 부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일단은 먼저 만나보시죠.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대표님께서 늘 교육해 주시는 차트적인 분석들, 트랩 기법들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과 또 시기적인 부분들도 잘 맞아야겠죠. 오늘 저희가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돈줄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이미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정답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땡땡땡 관련주인데 사실 이 땡땡땡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탁 떠오르실까 봐 제가 차마 무슨 관련주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글자의 종목 중에 종목명에 관한 힌트, 아니 그냥 종목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대표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은연중에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대표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화를 공식적으로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은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요? 네. 소원은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으로 혼쭐나는 게 제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용 멘트 아니신가요, 대표님? 여러분들 계좌를 구조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플렉스 하고 싶습니다. 플렉스 좋은 단어네요. 네, 대표님 플렉스 해본 적 있으세요? 플렉스요? 네. 모두 다 네. 자기 나름대로는 플렉스를 플렉스 하지 해본 적 않았겠습니까? 있으세요? 네. 저는 아직 플렉스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 저는 좀 돈을 두둑하게 계좌로 좀 챙겨서 플렉스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종목명을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맞추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힌트를 주신 우리 힌트 여신님께서 네, 플렉스를 해보신 적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무슨 관련주인지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보시면은 히토류 관련주다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느냐.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는 급락이 나온 종목들,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후에 시장 영향력으로 급락 나온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매매에 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방금 전에 힌트 드렸죠. 트랩, 이중바닥, 나와 있는 종목들 혹은 완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현재 이슈에도 맞는 종목이죠. 중국과 미국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주역이 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든 뭐든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선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히토류 수출 우리가 제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눈으로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죠? 선 하나 더 그으면 더 정확합니다. 어떤 모양이죠? 자,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 시도하고 재차 이탈한 모양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중바닥이죠. 저점을 슬쩍 높일 수 있는 이중바닥이 됩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4,000원 구간 회복 시도 중인데 현재 4,010원입니다.
이 구간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혹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다시 회복만 정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을 이겨내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플렉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방송 끝나고 대표님께서 종목명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또 동영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미중 무역 갈등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중 바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중 바닥 구간을 확인하시고 좋은 매매 타점 잡아보신다면은 조그마한 이슈가 있어도 또 금방 튀어오르는 성격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하게 안전벨트 매실 수 있게 대표님께서 그 안전벨트 여러분들에게 노란 투팡에 꼭 채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면서 이 좋은 종목들 한번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힘든데도 우리 돈줄 포트폴리오는 굳건하게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이렇게 던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종목들로 계좌를 구성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짜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리 대표님, 우리 10월 달에 이 돈줄 포트폴리오 너무나 좋았습니다. 돈줄 종목은 왜 안전한가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으면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돈줄 포트폴리오는 왜 안전한가?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또 혀가 꼬이네요. 자, 왜 안전한가?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겠죠. 자, 우리가 순수하게 차트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와 수급을 또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와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인 SM입니다. 자, SM 어떤 움직임을 보였죠? SM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원래 엔터주인데 여러분들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옴시티는 건설 관련된 쪽 그리고 전력이나 뭐 이런 인프라 관련된 쪽에 종목들이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엔터주가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교 관계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엔터주의 외교는 또 무슨 말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K-팝 뭐 이런 아이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SM에 이수만 프로듀서 초청 그리고 뭐 이사로 알려져 있는 이제 보아 씨까지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1월에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외교사절단으로도 간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시기로 이제 돈이 많이 흘러나가고 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계약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매각 절차도 좀 빨라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엔터주들 사실 연말 쪽이 여러 가지 공연부터 시작해서 성수기이기도 하고 지금 구간에서 이슈도 네옴시티 같은 특이한 이슈, M&A 같은 이슈, 실적에 대한 이슈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매수가 66,600원이다. 75,000원 회복되면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나쁘지는 않죠. 지금처럼 어려운 구간에서는. 그래서 순식간에 7만 원대까지는 금방 찍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종목 하나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탁 잡으셔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면은 포착하고 잡으셔야 된다. 어디서? 저희 노란톡방과 온라인 교육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또 있죠. 그린케미칼, 돈줄 종목으로 저희가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유니드에 이어서 저희가 유니드가 15% 정도 올라왔는데 느린 종목이었다. 대신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는 그린케미칼 보실 만합니다. 대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종목은 온라인 강의 들어오세요. 매매하는 방법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그 다음 날 요 8,500원 구간을 이탈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내려갈 때 그냥 모아간다.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매하셔야 된다. 아니면 하락이 정체되고 매매를 한다. 이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종목이 그 다음 날 밀려 내려왔어요. 그 다음 날 밀려 내려왔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을 하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기다려야 된다. 내려갈 때 천천히 한 주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고 하락이 정체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 추정해드리면 설명드렸습니다. 하락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능성입니다.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멈췄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일부 매수는 시작하는데 다음 날 거래량이 터지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는 날 물량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다음 날 분명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지만 그냥 매수했다 해도 58% 이상의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저희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참여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점에서 97.67%.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종목명만 알아가시면은 적지 않은 수익이죠.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힌트 여신님께서 말씀해 주신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함께 짧은 영상 한 60초도 아닙니다. 한 40초 정도 될 겁니다. 그 영상으로 종목 하나하나 공개해드리면서 매매 방법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참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에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티 치료제 계속 강조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짧게 본다. 그리고 나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AS를 해드렸죠.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이 구간 돌파했는데 이탈하면은 뭐 하루만 해도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10% 넘는데 좋지 않느냐. 한번 정리하고 가셔도 된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 중간 저항을 이탈하면은 일단 한번 자르고 가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친절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당일날도 12% 넘게 수익이 났다. 자, 그 다음 움직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움직임 쉬는 구간 이탈하고 나서 쉬는 구간 나왔죠. 그래야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두 번 매매하면은 46%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여러분? 돌파 시도하고 돌파에 성공했습니까? 윗꼬리 달고 밀렸죠? 실패했어요, 실패. 그럼 실패하면 뭐 한다? 들고 간다? 아니요. 저항에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동안 꾸준히 교육해드린 게 저항선에서 매도를 안 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매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이 정체될 때까지. 어디서 정체되느냐? 정말 공교롭게도 지지선이었던 12,000원 구간.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12,000원 구간에 정확하게 멈춰줬습니다. 어떻게? 하회하는 척 하더니 다음날 바로 회복 시도하고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게 뭔 소용이냐? 그때 매도하고 끝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짧은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저희 수익으로 혼쭐나는 종목해서 종목명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혈액암 환자 완전 간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상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효과가 분명히 좋은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하회하고 있는 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17,000원 돌파하면 보유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죠? 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힌트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또 이 노래를 부르게 될지 몰랐는데 궁따리 샤바라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그 종목명을 말씀드렸는데 앱클론이 또 이렇게 50% 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좀 뿌듯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줄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노란톡방에 맞추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답을 맞추셨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섹터적인 접근을 좀 해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 이 시장 낙폭과 함께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매수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돈줄 종목이요. 정말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앞으로의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하나같이 내놓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매매 타이밍이 조금 두려우실 수 있는데 대표님이 항상 안전벨트 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글자의 종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글자의 종목인데 이 중에서 앞에 2글자에 관한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장이 그냥 덜컥덜컥 내려왔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네. 키가 너무 크시니까 네. 제가 항상 좀 난쟁이가 된 기분이에요. 대표님 키 한 2m 되시나요? 제가 진격의 거리까지는 그래요? 제가 186 정도 됐어요. 186이에요? 정말 훤칠하고 큰 키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방금 말한 나노스, 이 나노스가 뭔지 아세요? 나노스가 뭐죠? 그리스어로 난쟁이라는 뜻입니다. 난쟁이. 제가 이렇게 그리스어 공부까지 했어요. 종목명 힌트 드리려고. 그리고 이 미터 단위의 10억 분의 1이 무슨 단위인 줄 아세요? 미터 단위 10억 분의 1도 나노 단위예요. 나노 단위가 네. 되네요. 아시네요, 대표님. 수학을 좀 하셨나 봐요. 저희 반도체 쪽에서 네. 나노 워낙 맞아요. 공부를 많이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자, 이 나노라는 단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래도 못 맞히실 건가요? 다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들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고요. 노란톡방 저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 여신님께서 뭐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고 CNT 도전제 쪽으로 해서 뭐 실적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급락도 안 나왔습니다. 한 차례 쉬는 모습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급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동안 상승률에 비해서 내려온 게 너무 미비합니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이죠. 아직도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힌트는 충분히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힘을 열심히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만 원 구간만 오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아직도 이탈을 안 하고 급락 나온 게 없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9월 10월 이렇게 잘 버틴 종목이 있습니까? 한 번은 내려오긴 했지만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얼마나 수급이 좋습니까?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 요즘에 2차 전지 쪽 보시면은 리튬 관련주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쪽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재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면 안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 나노 단위에 관한 힌트를 드린 이 종목,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아직까지도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지지선들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간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4989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교육 자료들과 함께 그리고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돈줄 종목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약 5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또 부제잖아요. 자, 환율이 아직까지 1,4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정말 수출 기업, 수입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환율 1,400원대, 우리 증시에는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환율 1,400원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단답형으로 드리면 안 괜찮습니다. 지금 증시 무너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수급이 빠져나가게 돼 있고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쉽지 않은 주식시장에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돈줄 종목들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강달러, 요즘 심지어 킹달러라는 말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이 높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 종목들도 힌트를 준비해 주셨나 제가 궁금한데요. 힌트 여신님께서 준비해 주셨나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관련주 아닌가요, 대표님? 맞습니다. 조선 관련주 세 번째 돈주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힌트가 아니라 조선 관련주가 지금 시점에서 왜 들어가면 좋은 것인지에 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도 이 조선 업종들의 민영화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추측설이. 혹시 그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 차트적인 자리들 때문인 건지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희 한번 오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역시 제가 드릴 말씀을 뭐 이미 다 해주셔서 네. 네, 최근에 매각 이슈가 있었죠, 종목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분야이죠.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수주를 받으면 당장이 아니라 그 추후에 건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수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1,100원대의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1,400원이죠. 1,400원이죠. 자, 수주를 받을 때 달러로 받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강달러 현상이 되면서 그냥 실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달러의 수혜주 중 하나가 조선주가 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주들이 이번 빠르면 3분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18,000원 구간 정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인도 찾았고 주인이 없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인도 찾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올해 새 친구를 찾았나 싶었는데 사실 이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서 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M&A 할 때마다 어디서 반대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로 주인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18,000원 구간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 섬유의복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요즘 관심을 잘 안 가지실 텐데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섬유의복 중에서 OEM, ODM 업체들, 특히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공장이 있고 이 달러 강세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기존에도 제가 몇 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방법은 지금 42,000원 구간, 요 구간의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구간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빠르게 두 가지의 돈줄 종목 만나봤는데 노란톡방에 정답 맞추신 분 있으시네요. 크게 힌트를 안 드렸음에도 저희가 기업의 이슈들에 관해서 좀 읊어드리니까 바로 또 맞추셨습니다. 주식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저희 방송이 이제 1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요.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수혜주를 오히려 이 타이밍에서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상황들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쇼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매매 관점들까지도 오늘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준비했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지 않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함께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